뭐 개발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별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자, 연구개발했을 때 회계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떠올려 보시죠. 자, R&D 했습니다. 현금이 나가요. 현금 나갔는데 이걸 당장 비용 처리하는 방식.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당기순이익이 주니까 잉여금이 흘러가서 잉여금을 다 까는 거죠. 그럼 돈 나간 것만큼 이 잉여금을 완샷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당장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 그냥 R&D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 R&D를 통해서 미래 수익이 기대가 돼. 그러면 돈이 나가면서 뭘 잡는 거죠? 비용 처리하지 않고 돈 나간 것만큼 개발비라고 해서 무형을 잡는 거예요. 그 무형을 잡아놓고 그 연구 개발한 그 기술, 그 특허가 이제 출현되고 그 특허를 통해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수익 창출되면 그때부터 이 개발비를 유형자산처럼 상각을 하는 거죠. 상각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때 거기에 맞춰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 가능한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R&D를 통해서 뭔가 미래 수익이 충분히 창출될 거다 판단하면은 개발비라고 하는 자산을 잡는 것이고, 야, 이건 좀 불확실해 라고 판단되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가 회사마다 굉장히 임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바이오 업종이고요.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임상 실험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미래 효익이 있다고 봐야 될 거냐? 전임상부터 할 거냐? 임상 1상부터 할 거냐? 임상 2상부터 할 거냐? 아니야, 3상부터 해야 될 거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자산을 잡을 거냐가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은 자신들 판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신약 개발이냐, 합성의약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네릭 제품이냐, 바이오시밀러 어떨 때부터 자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던스를 금감원에서 아예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 회사들이 연구개발 회계 처리 방식은 거의 비교 가능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전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제가 극단적인 여러분들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우리 한미약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 자, 무형자산의 금액을 한번 포션을 전체를 보세요. 금액의 전체 느낌 보세요. 자산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무형이 720억밖에 없어요. 미리 말할게요. 우리 R&D를 얼마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냐고 했을 때 저번에 제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쓸 때 매출 대비 한 5% 이상을 R&D에 쓰면은 굉장히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액 대비 5% 이상 정도 쓰면은 R&D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 7% 쓰고요. LG전자가 한 6% 쓰고요. 그 정도 쓰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심지어가 아니고 의외로 여러분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R&D를 실제 삼성이 더 많이 합니다. 애플보다는. 애플이 삼성 보고 뭐 카피캣이라 놀리지만 실제 R&D를 쓰는 비중 자체는 삼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여러분들 뭐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R&D 비중이 절대 낮지 않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이오 업계는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R&D 합니다. 셀트리온은 매출 대비 R&D 비중이 20% 넘어가고요. 웬만한 바이오 회사들은 15%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쓴 그 매출 번 거 중에 거의 상당수가 R&D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바이오 회사는 KPX가 많이 들어간 업종이에요. 워렌 버핏이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는 업종인 거죠. 워렌 버핏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지 않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KPX에 뭔가 돈이 들어가는 회사는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투자 철학인데 그럼 우리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업종의 세그먼트가 되겠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염들 회사니까. 봐요. 근데 바이오 회사는 알다시피 경제적인 해자라고 하잖아. 이코노미 모드가 금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자 같은 경우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뭔가 어떤 지배적인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뭔가 신약을 개발할 때 딴 데보다 훨씬 더 쇼텀으로 빨리 만들어 버리면은 말 그대로 뭐가 생기는 거죠? 블락이 생겨 버리는 거니까 시장 지배력이 생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조 8천억에서 720억이면 생각보다 좀 적어 보여요. 왜 그러냐? 여기 주석 보시면은 주석을 가서 한번 볼게요. 따로 구분을 시켜놨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삼미약품 자 무형자산인데요 저희 개발비 5년 동안 상각해요 내부 창출 개발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개발비를 자산과 비용을 잡았는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지네릭 의약품은 어떻게 있고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있고 쭉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 보면 뭐가 자세히 나오나 보세요. 우리 개발비로 자산을 잡은 게 내역이 이렇게 프로젝트 현황이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엄청 자세히 써놨죠. 우리 개발비 중에 자산을 잡은 거 보니까 이렇게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항목이 다 나오죠. 뭐 저한테는 쏘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이오 쪽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아, 이렇게 자산을 시킨 게 얼마가 있고 이걸 개발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한 게 얼마가 있구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R&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엄청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나 보세요. R&D 총 비용 처리된 게 원가로 얼마 같고 판관비로 얼마 떨렸다는 게 다 나오죠. 여기 다 나와요.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 중에서 자산을 잡는 비중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중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아까 자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조 8천억인데 지금 무형자산이 지금 얼마밖에 안 돼요? 720밖에 안 돼요. 비중이 되게 작죠. 그러면 거의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거의 다 비용 처리했다는 소리예요. 한미약품은 개발비가 자산 잡혀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서 바로 셀트리온을 가서 보죠.